2025년 고졸 검정고시 1회차 3교시 영역 영어 영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휘 문제인데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 밑줄 친 부분의 뜻을 아신다면 전체 문장을 해석할 필요 없이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희 experience 뭐였죠? 바로 1번의 경험이었습니다. 해석을 전체를 해드리자면 teaching Korean to young kids 주어죠.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였대요. 뭐였냐면 가장 흥미로운 경험이었대요. 지난 겨울에. 사실 여기서 실제 실전에서는 이 문제를 다 해석하실 필요 없이 experience 뜻 경험만 외우고 계신다면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인데요. 1번과 마찬가지로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Students were encouraged to take part in the group activity 라고 나와 있는데요. take part in은 뭐냐면 이 문제도 단어 뜻을 암기하고 계셔야만 맞출 수 있는데요. 바로 참여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이와 동의한 말로는 participate가 take part in과 같은 말이 되겠는데요. take part in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take는 어떤 자리나 역할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n 뒤에 나오는 어떤 그룹이나 역할에서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그거를 참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를 잘 암기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1번과 2번에 이어서 묻고 있는데요. 이 문장과 같은 경우는 despite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despite는 저희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가진 양보의 전치사입니다. 이 문장을 제가 신유형이라고 표시를 해두었는데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수영을 갔대요. 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그러니까 물 공포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을 갔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신유형인 이유는 despite가 저희 전치사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저희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가진 연결어가 많이 볼 수 있어요.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를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치사 같은 경우는 연결을 해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뒤에 명사를 연결해주는 아이예요. 명사를. 그 반대로 접속사는 연결을 해주는데 문장을 연결해줘요. 주어와 동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치사인 despite나 in spite of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것이 다 명사예요. 그런데 although나 though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와 동사가 꼭 나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을. In spite of rain, we played soccer. 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비가 왔는데 축구를 나갔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도 Although it was raining, we played soccer. 똑같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의미적으로는 동일한데 어법적으로 전치사가 왔을 때는 뒤에 rain이라는 명사가 와야 되는 거고 although라는 접속사가 왔을 때는 뒤에 명사가 아니라 문장이 와야 되는데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띠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 접속사의 의미를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서 despite가 나왔다는 것이 신유형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두 단어 의미 관계를 묻고 있어요. 관계를. 저희 관계는 크게 보면은 동의어랑 반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동의어 같은 경우는 관계가 좋아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반의어 같은 경우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The street was dark while the church was bright. 여기서 큰 힌트는 while이기도 한데요. 일단 dark는 뭐였죠? 어두운이었죠. 그리고 bright는 밝은이었습니다. 그래서 dark는 어둡고 bright는 밝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반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의어가 아닌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thick는 뭐였죠? 저희? 두꺼운, thin은 얇은. 그럼 반의어죠. poor은 뭐였죠? 가난한. rich는 부유한. 반의어 맞죠? 3번 weak는 약한, strong은 강한. 그럼 반의어 맞죠? 근데 4번 볼까요? 정답은 4번인데 correct 같은 경우는 정확한, right도 옳은이라는 뜻으로 둘의 관계가 비슷했죠. 그러니까 correct 대신에 right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의미가 다른, 그러니까 즉 이 문장에서 같은 경우는 동의어의 관계를 가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가볼 텐데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문장을 선지를 먼저 보시면 날짜, 장소, 주차료, 활동, 내용을 이렇게 묻고 있는데 어떤 날짜인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날짜가 있느냐, 그 있느냐의 의무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날짜였느냐 아니면 뭐 위치라고 하면 어디였느냐를 보실 필요 없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만 보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데이트는 날짜였죠. 그럼 1번 있는 거고 장소, 로케이션 나와 있고요.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활동 내용이 뒤에 4번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안 나오는 건 주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필요 없이 앞에 나와 있는 항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인데 조금 더 심화로 넘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는 빈칸이나 밑줄이 하나였죠. 근데 이번엔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문장이 들어가도 말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일단 이 문장의 위치상 봤을 때 please do not 뭐 행동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장에 동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요. 위치상. 그리고 let's keep in은 뭐였죠? 저희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가 동사로 써있을 때랑 명사로 쓰임이 다 가능해야 되고 그때 의미도 다 통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 같은 경우는 touch였는데요. touch와 같은 경우는 만지다 라는 뜻의 동사가 있는 반면에 그냥 만짐 이란 뜻도 있고 keep in touch는 계속해서 연락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수거의 표현인데요. 그래서 keep in touch를 하나의 쌍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run과 같은 경우는 참고로 운영하다라는 뜻의 동사 의미도 있는 반면에 run, 달리기라는 뜻도 있죠. 하지만 여기 문장에 들어갈 때는 의미가 안 통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report도 마찬가지로 보고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이는 수도 있고 report, 그냥 보고서, 명사의 의미로도 쓰일 수는 있으나 문장의 의미가 여기서는 안 통하죠. 그리고 increase도 증가와 증가하다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단순히 답을 맞추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여러 선지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출 문제를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문제, 나 답 맞췄네, 끝! 이렇게 보고 가시면 안 되고 다음에는 run이나 report, increase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저희가 풀이하고 해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7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문법 문제인데요. 6번과 마찬가지로 빈칸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먼저 봤을 때 why, who, when, where 모두 관계사랑 의문사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인데요. 그래서 문장의 위치나 맥락에 따라서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또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My mom asked me. 엄마가 물었대요. 나에게 물었대요. 물었다는 것은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건 여기는 의문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사가 문장에 들어오게 되면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에 우리 어순이 중요한데요. 간접 의문문은 단어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의문사 나오고 주어랑 동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면 의문사가 여기 들어가는데 바로 동사가 나오네요. 그러면 주어가 없잖아요. 그 말인즉슨 의문사가 주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who인데요. 누가 청소를 했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유가 청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마찬가지로 when이나 where, 장소라던가 시간이 청소를 할 수 없죠. 청소를 하는 그 행위라는 대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에서 바로 who로 가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He is the man who invented this machine. 여기는 뭐 묻는 문장도 아니죠. 그렇지만 뒤에가 불완전하네요. 그러면 who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라고 하면은 man을 꾸며주는 문장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왔을 때 이 기계를 발명한 그 남자가 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에 들어왔을 때 둘 다 who라는 who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의문사로 쓰였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건 수거 표현인데요. 정답 바로 가겠습니다. with가 들어가야 돼요. Finally, he came up with a great idea. come up with는 생각이나 단어가 떠오르다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대요. 어떤 생각? 아주 중요한 생각이 그는 떠올랐대요. 마침내. 헨리, 나는 totally agree with 어디에 동의하다죠. 그래서 with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지만 들어가서 역할하는 걸 보면 come up with라는 수거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다 라는 게 있고 agree with로 짝꿍을 이루게 되면 어디에 동의하다 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인데요. 대화가 시작되네요, 이제. 그래서 대화의 밑줄진 표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 따옴표 있는 것을 보니까 속담이나 격언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담이나 격언을 풀 때는 이 밑줄진 부분만 우리 마치 단어로 그냥 해석 안 하고 바로 가듯이 얘만 일단 해석을 하고 의미를 알 것 같다 하시면 굳이 여기 앞에 있는 문맥을 해석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밑줄진 문장만 볼게요. 판단하지 말래요. 책을. 뭐로? 그의 커버로. 그것의 커버로. 그러니까 북은 책이잖아요. 책과 같은 경우는 책에 표지가 있죠. 그 책의 표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가볼까요? 겉모습, 사람. 4번인데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사람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시면 가장 좋은데 한번 저희는 같이 문장을 볼게요. That man over there looks strange. 저 어디까지죠? looks 전까지죠. 거기에 있는 저 남자는 이상해 보인대요. 그랬더니 뭐래요? That's my neighbor David. 그 사람은 내 이웃 데이비드래요. He is one of the nicest people I know. 그는 뭐뭐 중 한 명이래요. 가장 nice, 가장 좋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야. 근데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래요. 정말 I had no idea. 난 몰랐어.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있잖아, you know,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아니, 책을 판단할 때 그거의 표지로 판단하지 마. 그러니까 이 격언을 써서 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1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는 B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B,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Why didn't you go to the game last night? 왜 지난 밤에 그 게임에 안 갔어?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 had too much homework. 나는 너무 많은 숙제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You really missed a great time. A great game. 너 정말 좋은 경기를 놓쳤구나.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 wish I could have gone. 내가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B가 느끼는 감정 뭐겠어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그 좋은 게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쉬움이 남겠죠. 여기서 I wish I could have gone이 중요한데요. 약간의 문법도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서 나온 문법은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이 가정이라는 의미를 살펴봤을 때 가정한다는 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거 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졌잖아요, 일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 정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0%예요. 0%. 그래서 가정법을 쓸 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은 과거 완료를 쓰고요. 그리고 현재 일어난 일을 가정하고 싶으면 과거를 씁니다. 그래서 I wish I could have gone를 쓴 이유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가 그거 가면 좋을 텐데가 아니라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문법이기 때문에 could have gone이 오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궁금하시다면 가정법 부분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다는 거는 가정법에 언제든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가정법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묻고 있네요. 장소 같은 경우는 그 장소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 장소와 관련된 인물이라던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많이 여기저기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Where can I find the science book? 어디서 내가 찾을 수 있네요. 과학 책을. Oh, they're on the second floor. 2층에 있대요. 그 책들이 2층에 있나 봐요. Thanks. 고마워. How many books can I borrow? 얼마나 많은 책을 내가 빌릴 수 있니? Books. You can take out 7 books at a time. 너는 가지고 나갈 수 있대요. 7 책을 at a time. 그 동시에. 그러니까 한 번 빌릴 때 7권의 책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이 3번이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책과 관련된 가장 유력한 장소는 도서관이겠죠. 정육점 아니죠. 정육점이 답이었다면 meet라던가 조금 더 고기와 관련된 단어가 나왔을 거고, 주차장이면 뭐 car라던가 아니면 parking 이런 단어가 나왔을 거고, 철물점과 같은 경우는 뭐 철물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책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아하니 도서관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해석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12번 다음 글에서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이시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문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There are various ways people let go out their stress and maintain healthy lives. 엄청 길죠. 그렇다면은 문장을 좀 끊어서 봐야 되는데 various way. 거기에 다양한 그냥 방법이 있대요. 어떤 방법? 사람들이 나가서 let go out 나가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유지한대요. 건강한 삶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요가 is one of them. 요가라는 게 나왔네요. 요가는 그것들 중 하나예요. them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various way 중 하나겠죠. 그 다음에 나온 게 it인데요. 그것은 focus on, 집중한대요. 어디에 집중해요? 가지고 오는 것을, harmony, 화합을 가지고 온대요. mind, 정신과 body, 몸의 화합을 가지고 오는 것에 집중한대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다는 뜻이죠. 그것이. This leads to inner peace and can relieve your stress. 그것은 이끌 수 있대요. 내면의 평화로. 그리고 뭐 할 수 있대요? 경감시킬 수 있대요. 너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Why don't you try this? 이거 해보는 거 어때? 뭘 위해서?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하나밖에 없죠.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요가밖에 없네요. 앞에 한번 조금 정보를 깔아줬어요. 그래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하나만 소개했죠. 요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가를 한다면 정신과 몸의 조합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한다는 것은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와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걸로 이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좋으니까 권하는 거예요. 너의 건강을 위해서 this, 여기서 this도 요가죠. 요가를 해보는 것은 어때? 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요가가 직접적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앞에 받는 요가를 문장 전체를 보면서 요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13번인데요.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한 걸 고르고 있어요. 빈칸 보면 뒤에 물음표 나오죠. 물음표 나왔다는 말은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일 빈칸이 뚫려 있으면 답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서도 강약을 봤을 때 중요한 게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이 어때요? 아, 나 신경 안 써. Anything but horror movie. 공포 영화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고 나서 뒤에 한번 볼게요. What about a romantic comedy? 로맨틱 코미디는 어때? 그러니까 sounds good. 괜찮대요. 그럼 뭐겠어요? 여기서는 이 호러 무비나 로맨틱 코미디에 나온 걸 보면 장르에 관한 걸 묻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도 보면은 Let's go see a movie. 영화 보러 가세요. 그러니까 답변에 나온 걸 봐야지 질문을 어떤 질문을 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장르를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선지를 고르시는 거예요. Will you do me a favor? 나 부탁 들어줄 수 있니? 아니죠. 장르 관련한 얘기 아니고. How tall is that building over there? 저기에 있는 빌딩, 건물의 높이가 얼마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3번.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어떤 종류의 영화를 너가 보고 싶니? 장르랑 똑같죠? 3번이 되겠네요. 4번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theater? 영화관으로 가는 길을 묻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틀리셨다면 이 4번을 찍어서 틀리셨을 것 같은데요. theater라는 영화 관련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movie, 코미디, theater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뒤에 나오는 문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화 중에서도 장르를 묻고 있기 때문에 3번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관련된 건 비슷한데요. 영화관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문장에 조금 흐름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앞에 나왔던 13번 같은 경우는 빈칸이 여기에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빈칸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뭐예요? 반대로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빈칸으로 해놨네요. 그러니까 답변에 빈칸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문장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질문을 정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Have you ever been abroad? 경을 묻고 있네요. 현재 완료를 써서. 너 가봤니? 어디에? abroad, 해외로 가본 적 있니?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가본 적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가본 적 없어를 묻는 거겠죠. 1번부터 볼게요. No, I like vegetables more. 아니죠. 나는 야채를 더 좋아한대요. 아니죠. Yes, I have been to Vietnam twice. 맞아. 나 가봤대요. 베트남. twice. 2번 가봤대요. 어때요? 괜찮죠?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You should wear school uniform at school. 너는 교복을 입어야 된대요. 어디서? 학교에서는. 관련 없는 얘기 하고 있네요. It is important to fasten your seat belt at all times.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해요?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항상. 이거는 관련된 없는 얘기였죠. 참고로 여기서는 it은 가주어가 되겠네요. 가주어 써서 진짜 주어는 to fasten your seat belt. 안전벨트 매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have you ever been 이 been to랑
gone to를 구분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been to는 어디에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를 갔으면 해외로 우리 여행을 갔다 1박 2일, 뭐 2박 3일 갔다 오는 건데 이 gone to 같은 경우는 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 아니라 이민을 갔다던가 아예 해외로 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been to는 경험을 묻는 거라면 gone to는 나는 아예 떠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현재 완료에서는 been to랑 gone to의 의미가 다르다. 또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15번 가볼게요.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주제. 그러니까 주제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장의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반복되는 단어라던가 문장이 있는 걸 보는 게 중요하고 굳이 조금 팁을 드리자면 문장의 앞이나 뒤가 중요한 문장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언제까지나 가능성이지 사실 문장의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해석해볼게요. Have you ever heard about danger of strong sunlight? 아까 나왔던 거 14번이랑 똑같네요. 경험을 묻고 있어요. 들어본 적 있니? 뭐에 대해서? 강한 햇빛의 위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는 진짜 궁금한 것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이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던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너 이거 해본 적 있어? 집중을 시키는 거죠. 들어본 적 있대요. People can experience severe sunburn when exposed to strong sunlight.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대요. experience 여기서는 동사를 썼어요. 경험할 수 있대요. 심각한 sunburn, 화상을 언제? 노출이 되었을 때. 수동이죠. 어디에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한 sunlight, 그러니까 노출이 아주 강한 sunlight, 햇빛에 노출이 되었을 때 화상을 입을 수 있대요. 심각한 화상을 경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sunlight, strong sunlight에 대한 게 나오네요. 맞아. It can also cause skin cancer. 그거. 여기서 뭐겠어요? 계속 나오는 strong sunlight를 받는 거겠죠. strong sunlight는 또한 유발할 수 있대요. 뭘요? 피부암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주제 자체가 sunlight는 맞는데 sunlight에 대한 장점을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sunlight, 그러니까 햇빛의 안 좋은 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문제를 고르면 4번밖에 없네요. 운동에 대한 얘기 아니고요. 식중독, 먹는 거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에너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sun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danger이라던가 cancer, 암이라던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햇빛이 피부에 미치는 악영향. 정확하죠? 그래서 문장의 주제는 4번이었습니다. 16번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네요. 목적이라는 거는 글을 쓴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글을 왜 썼을까? 문장에 대한 이 목적 관련한 문제를 풀 때 말씀드렸던 게 처음과 끝을 보는 것과 문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와요. 이거 하라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명령문이 있는데 저 여기 문제에서는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교환하는지 이 아이템들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문장에서의 왜냐면 시간이 저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을 풀 때 이게 보이신다면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고요. 사실 안 되거나 그리고 정석적으로 가장 쭉 내려가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I ordered several large shirts from your website last weekend. 뭐 했대요? 주문했대요. 뭘 주문했대요? 몇몇 큰 셔츠, 큰 옷들을 주문했대요. 어디서요? From your website. 너의 웹사이트에서 주문했대요. 인터넷으로 주문했나봐요. 지난 주말에 주문을 했대요. 그런데 어제, yesterday, I got the package and found out that you sent me the wrong size. 아, 이유가 나오네요. 그런데 어제 나는 받았대요. 패키지를 받았는데 알게 됐대요. 뭘 알게 됐대요? 너가 나에게 잘못된 사이즈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이즈를 보낸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뭐래요? Please let me know how to exchange this item. 아, 이거 어떻게 교환하는지 알려주세요. I will be waiting for your response. 너희 대답을 기다릴게요. Thank you.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왜 글을 썼겠어요? 교환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exchange, 교환 문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전체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문장의 가장 직접적인 중요한 문장은 여기 행동을 요구하는 Please let me know 여기로 시작되는 문장이겠네요. 그래서 이 목적 같은 경우는 행동을 유발하거나 보통은 명령문이나 권유 문장이 나왔을 때 주목하시면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17번 가볼게요. 문장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를 묻고 있어요. 일치와 불일치 문제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문장에 지문이 지금 둘, 셋, 넷, 5개죠. 여기 5개인데 여기 4개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비교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문장의 순서가 이 순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했는데 여기 뒤에서부터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uthor of the month. 아, 그 달의 작가, 이달의 작가를 말하고 있나 봐요. Friday at 6 p.m. in Vincent Hall. 빈센트 홀이라는 곳에서 금요일 날 6시에 시작한대요. 맞네요.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라 했으니까. Take a picture with the author. 작가와 사진을 찍을 수 있대요. 그리고 get the author's signature. 작가의 사진을 받을 수, 사진이나 서명을 받을 수 있대요. 마지막이 그럼 정답이겠네요. 자연스럽게. No food allowed. 안 된대요. 음식이 허용되지 않는데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얘와 얘가 시간 순서도 똑같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번갈아 가면서 문제랑 선지랑 문제를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이에요. 다음 이사벨라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쭉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지워나가시면 됩니다. Isabella went to Australia on vacation. 이사벨라는 갔대요. 어디로? 호주로 갔대요. 휴가 때. 휴가 때 호주로 갔나봐요. 1번. 맞죠? She expects to see the stars every night. 그녀는 기대했대요. 뭘 기대했대요? 별을 보는 것을. 언제? 그냥 매일 밤마다 별 보는 걸 기대했대요. 별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However, 중요하죠. 그러나 she remained in her hotel for 2 days because it rained heavily. 그녀는 남아 있었대요. 그녀의 호텔에. 언제 동안? 이틀 동안이나. because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대요.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호텔에 이틀 동안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2번 나왔네요. 다음
She just watched boring television show. 그녀는 그저 그냥 TV만 봤다는 거예요. Luckily, 운이 좋게도 she could finally see lots of stars on the last night. 마지막 날에 별을 볼 수 있었대요. 결국 3번 우리 나왔었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별을 볼 수 없었다는 게 아니라 별을 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씩 바로바로 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같은 경우랑 좀 다른 거죠. 주제는 문장 전체를 읽고 그 전체를 다 포괄하는 내용을 찾는 거라면 여기는 뭐 문장 전체를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하나 그냥 바로바로 매칭해 나가면서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19번 가볼 텐데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라는 거는 문장을 다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면 그 목적과 관련된 행동만 나온 걸 가지고도 풀 수 있었는데 주제라는 건 문장 전체를 다 포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꼼꼼히 하시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Attention all persons. 주목해주세요. 모든 승객들. The train to Busan has been cancelled. 부산으로 가는 열차가 취소됐대요. 수동이죠. And we are giving full refund. 그리고 우리는 주고 있대요. 뭘 주고 있대요? Full refund. 그러니까 전액을 환불해 준대요. Please bring your ticket. 가져와 주세요. 너의 티켓을. 어디로? Information desk. 안내 데스크로 가져와 주세요. 안내소로. 혹은 방문해 주세요. 우리의 웹사이트를. 그리고 제출해 주세요. Application form. 그러니까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안내소로 온라인에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 신청서를.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우리는 사과드립니다. 그 불편함에. 그 말인 즉 뭐예요? 기차가 취소되어서 보상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 냉장고를 선택하는 기준? 아니었죠. 냉장고 아니고 건물의 문고리를 안전하게 설계하는 방법? 아니었죠. 주제도 아니었고 4번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야 할 위험한 장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문장의 전체를 파악하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환불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Please bring your ticket to the information desk. 이것만 읽으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갑자기 가져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어요. 빈칸. 굉장히 짧네요. Who are? 이 빈칸이 누구네요? 사람인가 봐요. 그럼 문제 볼게요. 다 사람이긴 하네요. 댄서 뭐예요? 춤추는 사람들. 댄서. astronaut. 우주 비행사들. communicator. 의사소통하는 사람들. psychologist는 심리학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설명을 뒤에 쭉 봐야겠네요. 빈칸이라는 건 주제처럼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요약적인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고 요약을 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they. 여기 나온 사람들에 대한 말이네요. 그 사람들은 explorer, 모험가들이래요. 모험가들은 모험가들인데 어떤 모험가들이에요? 선택을 받았대요. 뭘 하기를? 우주 바깥을 여행하기를 선택받은 모험가들이라는 거예요. 되게 비유적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여행한다는 거예요. 우주를 탐험한다는 거죠. They are trained under harsh conditions to endure the severe environment of space. 그들은 훈련을 받는데요. 수동이죠. 수동 계속 나오고 있고요. 훈련을 받는데요. 어디서?
아주 가혹한 조건 속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견디기 위해서 그 심각한 환경을 견딘대요. 우주에. 그러니까 우주가 매우 힘든 환경이니까 그걸 견디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Stay calm in unexpected situation.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staying calm, 차분하게 있는 것은요. 뭐래요? 또한 another important part of their training. 그들의 훈련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래요. 여기서 지금 우주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우주와 관련된 직업은 2번. 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데 단어로만 보고도 맞출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여행가들이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도 다 연결을 해나가시면서 문맥의 전체를 보고 빈칸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가볼게요.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어요. There are two 뭐가 있대요. When using AI. AI 관련한 말인가 봐요. AI를 쓸 때요. 뭐가 있대요. 여기는 N. 다 N이네요. damage, 손해가 있는지, mistake, 실수가 있는지, struggles, 고군분투, 그러니까 힘든 점이 있는지, advantage, 이점, 좋은 게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처음부터 볼게요. artificial intelligence, AI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지능,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은 뭐래요? 기술이래요. 근데 어떤 기술이에요? that, 관계대명사를 통해 꾸미고 있죠. very, 매우 유용할 수 있는 기술이래요. 그런데 뭐래요? 그 AI를 쓸 때 뭐가 있대요? 두 가지 뭐가 있대요.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한 요약적인 정보가 예고 그거에 대한 걸 풀어 쓴 게 뒷문장이겠구나 인 거죠. 그러니까 이 뒷문장이 어떤 내용인지가 매우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푸시면 돼요. First, 먼저 두 가지라 했으니까 첫 번째로는 You can get answers to your question right away. 너는 얻을 수 있대요. answer, 답을. 너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right away, 바로 얻을 수 있대요. also, 두 가지라 했으니까 두 번째는 AI는 만들 수 있대요. Summaries of huge amounts of information rapidly. AI는 만들 수 있대요. 요약, summary를. 뭐에 대한 요약이요? 아주 많은 양의 정보에 대한 요약을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빠르게. AI가 이렇게 좋구나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This helps users understand the main points more easily. this 뭐겠어요, 여기서? AI인 거죠. 이것은 도울 수 있대요. 사용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게. The main points more easily. 그 어떤 진짜 중요한 주요한 부분을 매우 쉽게 이해하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만들 수 있게 하고 can이라던가 help라던가 다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4번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얘는 문장에 조금 많이 풀다 보시면 감이 올 텐데 어떤 감이 오냐면요. 여기 4개 중에 3개 모두 다 약간 마이너스의 이미지라고 할까요? 데미지, 손해, 실수, struggle, 고군분투, 좀 힘든 거. 근데 어드밴티지만 플러스죠. 사실 이런 것도 하다 보면 감이 느실 거예요. 그리고 단어 같은 것도 봤을 때 얻을 수 있고 can create,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라는 것도 큰 문제로 답을 고를 수 있는 큰 지름길이 되는 거죠. 22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글의 흐름을 보아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흐름이죠, 흐름. 흐름이라는 건 문장 전체를 다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은 어느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있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주제처럼 문장 전체를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얘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맞추는 거예요. It is because. 그거는 이것 때문이래요. because 다음에 나오는 거는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it. 어떤 거에 대한 원인이 이거래요. 왜냐면 you will be considered unprepared and unorganized if you spend too much time. 너는 you will be considered. 수동이죠? 여겨질 거래요. 뭐라고? 준비가 안 됐고 또 뭐라고요? 덜 정돈됐대요. 만약 뭐 하면? 너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은 준비가 안 됐고 더 준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겨질 거래요. 뭔가 시간에 대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 들어가 볼게요. There are two things you need to remember to give better speeches. 두 가지 것들이 있대요. 뭐에 대한 두 가지 것? 너가 잘 이해해야 할 두 가지 것들이 있대요. To give. 더 좋은 연설을 위한 두 가지 것들이 있대요. 그럼 두 가지, 첫 번째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는 뭐래요? You should know what you intend to say. 너는 should know, 알아야 한대요. 뭘 알아야 해요? 무엇을 너가 intend to, 의도하는지. 너가 의도하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연설을 하는지를 계속 알아야 된다는 말인 거죠. intend to, 뭐뭐를 의도하다. Understanding the message of the speech you are giving is more important than simply memorizing its script. 되게 길죠? 길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문장의 주어랑 동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했다가 결국 가장 큰 틀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길다고 너무 겁먹으시지 마시고 일단 주어랑 동사부터 찾을 거예요. 동사는 is이고요. 그러면 결국 주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주어는 뭐였대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근데 어떤 메시지요? 그 스피치. 그 연설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근데 어떤 스피치예요 또? 너가 주고 있는 스피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연설에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되게 먼 길 돌아왔다. 그쵸? 뭐 하대요? 더 중요하대요. 뭐보다 중요하대요? 단순하게 memorizing is script. 대본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막 대본을 외우고 말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구나. 첫 번째는 이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 나오네요. 두 번째로 managing your time effectively. 관리하는 것을 너의 시간을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그것은 중요하대요. 뭘 위해서? 너의 성공. 근데 어떤 성공? 너의 스피치의 성공. 연설의 성공을 위해서는 managing your time, 시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면 흐름은 어디 들어가겠어요? 4번이죠. 왜냐하면 1번, 그러니까 처음 보시면 두 가지 팁을 준다고 했어요. 두 가지 뭔가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에 관한 얘기였어요? 의도를 파악하고 너가 이해를 하라는 뜻이었는데 두 번째는 시간에 관한 내용이었죠. 두 내용이 되게 달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넣어야 될 거는 시간에 관련한 얘기였죠. 너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된대요. 그 이유는 너가 시간을 너무 쓰면은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준비가 덜 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조를 먼저 파악하시고 두 가지 얘기해 줄 건데 처음은 이거였고 두 번째는 이거였어. 근데 첫 번째 여기 나왔던 문제는 시간과 관련한 얘기였네? 그러면 3번이나 4번에 와야 될 확률이 높은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뒤에 와야 되니까 4번이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가볼게요. 다음 글에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 바로 뒤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마지막 문장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한번 볼게요. 왜냐면 얘 뒤에 이어질 거니까. 맨 앞에 말과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 뒤에 바로 이어질 문장을 찾는 거니까 얘 먼저 가볼게요.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why this is so. 주요한 이유가 있대요. 왜 이게 그러한지. 굉장히 애매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 이유가 뭔지. 그럼 사실 이것만으로도 먼저 풀 수는 있는 거죠. 사실 만약 시간이 너무 없어서 찍어야 한다면 이것만 보고 그냥 찍으시면 되는데 일단 그러면 이유 이렇게 이 둘 중 하나를 찍는 거죠.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These days, 요즘 many restaurants deliver food. 많은 식당들이 배달한대요. 음식을 배달한대요. Some are open even after midnight. 그러니까 그 식당들 중 몇몇 식당들은 연대요. Even after midnight. 자정. 그러니까 12시 넘어서도 연대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you might easily order food. 너는 할 수 있대요. 쉽게 주문할 수 있대요. 뭘요? 음식을. At night, 밤에도. When you feel hungry. 너가 배고프다고 느끼면 밤이어도 쉽게 주문할 수 있대요. However, 그러나 eating late at night. 밥을 저녁에 늦게 먹는 것은 아니래요. 좋지 않대요. For your body. 너의 건강에 안 좋대요. 그래서 there are three reasons why this is so.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물겠네요. 그러면 식당이 늦게까지 영업하는 이유가 아니라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지만 글의 전체 흐름을 봐야만 풀 수 있게 해놨네요. 식당이 나온다고 해서 식당? 음식? 그냥 식당인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해석을 꼼꼼히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네, 마지막으로 24번, 25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지문에 두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태권도 is popular throughout the world. 태권도에 관한 얘기인가 봐요. 태권도는 뭐하대요? 유명하대요.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만든대요? People so attract to it.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한대요. it 뭐겠어요? 태권도. 무엇이 만드느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뭐에? 태권도에 매력을 느끼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태권도에 무엇이 그렇게 좋냐는 거죠. People improve their physical ability. 무엇이 좋냐 했더니 사람들은 향상할 수 있대요. 그들의 신체적인 능력을. 예를 들면 increased flexibility. 향상된 유연성과 같이 이런 신체적인 능력도 얻을 수 있나 봐요. 게다가 또 좋은 점을 말하겠네요. 왜냐면 however이나 but이 아니니까 계속 같은 말을 하겠다는 거죠. They can learn self-control. 자기 조절을 배울 수 있대요. 뭐 함으로써? 태권도를 뭐 함으로써? 그 규칙적인 기본 룰 아래, basis, 기본 규칙 안에서 뭘 하면서 할 수 있나 봐요. 태권도를 뭘 할까요? For this reason. 일단 계속 가볼게요. 이러한 이유로 it is now enjoyed internationally. 이러한 이유로 it은 뭐겠어요? 태권도겠죠. 태권도는 즐겨진대요. 전 세계적으로. 25번 먼저 한번 가볼까요? 주제 일단 태권도에 관한 얘기가 무조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의복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운동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1번 아니면 3번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태권도에 관한 얘기를 꺼내고 계속 it만 반복되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2번, 4번은 아예 아닌 거죠. 1번, 3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인기에 관한 얘기인지 변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뭐 역사에 관한 얘기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단어를 보시면 popular라든지 enjoyed라든지 attract라든지 다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지에 대한 이유기 때문에 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마지막을 볼 텐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배울 수 있대요. 자기 조절을. 뭐 함으로써? 태권도를 청소함으로써? 아니죠. 리무빙, 태권도를 제거해요? 아니요. 태권도는 좋은 건데 왜 제거해요? 아니죠. arresting, 태권도를 체포해요? 아니죠. 그럼 4번, 태권도를 연습함으로써 self-control, 즉 자기 조절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by,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ing, 동명사 쓴 것까지 문법적으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봤을 땐 조금 겁을 먹으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독해 문제들을 푸실 수 있는 정도라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